병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레이 딱 걸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른다. 우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9한 마리의 의병들을, 그 사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외국인 와서 길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걸리죠?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가십니다. 넌 죽었어도 4대 강을 둥둥 떠돌아 다닐 거야. 그런 게 여기입니다. 국민의 피땀 같은 돈 22조를 강 바닥에 쏟아부었으면 넌 썩지 못하고 4대 강을 떠돌아 다닐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여기입니다.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는 키 작고 눈 작아야 맞다고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는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눈이 큰 것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계속 먼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눈들이 계속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달리면서도 적에게 집중하고, 키가 큰 것들은 기마민족의 후예가 아니에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땅에 계속 걸리는데 말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나 같은 애들이 말에 딱 달라붙어서 눈을 계속 똑바로 뜨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9한 마리의 의병들을, 그 사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 크고 키 큰 것들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것들을 이 지구상에서 절멸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차이를 없다 하더라도 막 100번 양보해서라도 내가 못생겼다면 잘생긴 것들의 존재의 기반은 우리다. 내가 없으면 그들도 없다. 그리고 노는 건 왜 이렇게 쓸모없다라고 평가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뽀로로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돈 받는 거,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뽀로로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은 놀았던 것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사냥하러 나갔을 때 나는 오늘 놀란다, 그리고 동굴에 남아있었던 것들이 벽화를 그린 거예요. 조금 더 놀아야 됩니다. 로봇이 못하는 게 뭔데요? 노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그런 노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은 말 잘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의사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께 좀 미안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레이 딱 걸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른다. 우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미디언으로서 절망적인 것은 이제 정치인들보다 웃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버려진 학력들, 초졸, 중졸, 고졸,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사람들 출신 중에 나라 망친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초졸이 나라 망친 경우 봤습니까? 중졸이 나라 망친 거 잘 봤어요? 지금 나라 망친 사람들은 거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학력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겁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나라 망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가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겠다 하면 최소한 나라에 피해는 안 끼치겠구나, 네 갈 길 가라,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라는 걸 어르신들을 보며 느꼈다는데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은 태초부터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옳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산에 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어요. 그 어치라는 새는 이 새입니다. 근데 도토리를 먹어요. 근데 얘가 도토리를 먹다가 남기면 땅에 파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잖아요. 그럼 얘 뭐라 그랬습니까? 새대가리예요. 그래서 어디에 파묻어 놓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치가 찾아먹지 못하고 파먹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렇게 묻어놓은 도토리가 비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굵은 나무를 키워냅니다. 이게 뒤에서 지나가고 이런 다정스러운 모습, 인성이 좋은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인성으로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저런 인간들이 또 착합니다. 작년에 조인성 저거는 제가 다리를 뻗고 있었는데 형 다리를 뻗어 이런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나에게 상처를 줬고 지 다리 길이만 생각하고 내 다리 길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란 말이죠. 아까 정우성 씨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공부시키고 책가방에 책 많이 넣어놓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어플만 켜도 18개국 언어를 동시에 통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언어를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느냐.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기 광화문 앞에 제가 한 번씩 나가보면 우리 영어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외국인 와서 길 물어보면 10대, 20대, 30대 전부 다 도망갑니다. 왜 열리죠? 광화문 그러면 sorry, 왜 sorry인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서 도망갑니다. 저는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외국인 와서 길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열리죠?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니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한마디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사먹겠어? 여기 광화문 인사해야지. 그리고 돌아가세요. 저는 그걸 지혜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 자기 언어에 대한 깊은 자부심 위에 다른 언어를 쌓아 나가야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마저도 잃을 세상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 말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 내 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최소한 아이들이 8살 때까지는 모국어로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가치를 깨닫고 평범하지 않은 우리들의 가치를 깨닫고 각각이 고유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돈만 있는 것들, 금수저 아닙니까? 흙수저, 돈만 없는 것들. 근데 그 둘 중에 비교해 보면 돈만 있는 것들이 살기 힘들 때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무데나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뭘 깔아줘야 않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줄을 설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은 자기 차인데도 불쌍하죠. 앞에 앉지를 못합니다. 자기 차인데 늘 뒤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린 전부 다 자동문인데 버스도 자동문이고 지하철도 자동문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것은 쪽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흙수저는 단 한 번도 금수저보다 쪽수가 적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흙수저가 함께 달려올 것이라는 꾸준한 연대감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 살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자면 돼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이게 비행기 회사가 자기 거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쌍합니다.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화내야 되고 여러분 화내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목이 제일 힘듭니다. 화내야 되고 화냈는데 안 되면 무릎 꿇으라 그래야 돼. 무릎 꿇으라 그러는데 안 꿇으면 비행기를 돌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러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사는 거 괜찮다. 그럼 힘내서 살자. 김제동이 사투리가 생긴 유래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어떤 AI도 해석하지 못하는 사투리는 땡땡땡이랍니다. 제주도는 하영하영, 감수광 이렇게 이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 소리에도 멀리 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글들을 다 썼어요. 이쁘죠? 경상도는 분지가 많고 메아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귀에 꽂히는 소리들만 씁니다. 카드나, 캔나, 와이카노, 치아라, 비키라, 찌랄빙 하고 있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메아리가 울리더라도 귀에 정확히 꽂히는 소리들만 써요. 그리고 날씨가 덥고 말을 길게 하는 게 귀찮습니다. 땀이 많이 나서. 그래서 긴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 TV가 안 보이니까 머리를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할매 좀 하면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들은 다 살려주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다 재밌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전라도 한번 볼까요? 전라도 여기 놀라운 지역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아직까지 거시기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누구도 그 거시기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없어요. 아따 날씨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를 좀 가지고 와야? 그러면 우산을 들고 옵니다. 거기 우산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라도의 특성입니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욕이 아니라 한을 승화시켜내는 민중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의 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욕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내는 겁니다. 아이 썩을 놈아 이런 욕이 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썩어. 너 썩어. 그리고 너도 썩고 나도 썩어. 너 죽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둥바둥거리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살지 마라. 그리고 권세 그거 100년도 못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욕은 야 이 안 썩을 놈아 이런 게 욕입니다. 넌 죽었어도 4대 강을 둥둥 떠돌아 다닐 거야. 그런 게 욕입니다. 국민의 피땀 같은 돈 22조를 강 바닥에 쏟아부었으면 넌 썩지 못하고 4대 강을 떠돌아 다닐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욕입니다. 충청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충청도민들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도민은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거예요. 그럼 느린 거하고 느긋한 거의 차이점은 뭐냐? 느린 거는 빠르고 싶은데 못 빠른 건 느린 겁니다. 근데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옆에서 뛰면서 2등 한 사람은 느린 거예요. 숨을 헥헥대면서. 근데 우사인 볼트가 뛰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걸 왜 뛰냐, 이건 느긋한 거예요.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프면 중년이에요.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픈 게 제일 힘듭니다.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운동을 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 TV를 켜놓으면 시끄럽고 끄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여놓고 화면만 봅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자. 김제동의 재미와 감동 토크 모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